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웃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희망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울산을 바꾸는 시간, 김영미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식초와 발효식품을 연구하고 있는 발효 연구가자 대한민국 발효 명장이 울산에 있습니다. 정희정 씨 직접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통 발효 명장 정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부산 금정 산성마을 그 인근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이제 여인들은 옛날부터 누룩 그리고 술 빚기, 식초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면서 거의 생업이 되다시피 하신 분들이 많았고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술을 좋아하셨고 일꾼들과 늘 함께 마셨던 술이 있어서 그냥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걸 이제 저희 이모님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해오다 보니 유일하게 저희 집에 딸이 5인데 제가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어서 해왔습니다. 예. 집안 내대로 이게 내려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이모들께 이어받아서 식초와 전통주 등을 빚어왔는데요. 전통주는 외할아버지가 좋아하셔서 계속 빚었고 식초는 집안에서 상비약으로 대대로 내려와 만들었다고 해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희정 씨가 나라에서 인정해준 발효 명장이 됐습니다. 명장이 되기 위해 여러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발효식품에 매진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흉터가 있잖아요, 목에. 이게 갑자기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제가 수술을 받게 됐거든요. 그 갑자기 급성으로 당뇨도 오고 뭐 그러니까 수술 후유증으로 거의 큰 질병들이 같이 한꺼번에 오게 된 거죠. 완전 전신마비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오래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 약을 계속 먹다 보니 또 몸이 상하고 결국은 제가 느낀 게 음식이 보약이고 그 음식 속에 그 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집안에 계속 내려오던 저희들 상비약, 식초를 생각하게 됐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제가 이 식초만으로 모든 약을 버리고 당뇨를 치유했고 그리고 염증도 치유를 해왔죠. 그리고 지금 재활에 성공해서 그래서 남편이 제가 이거 식초를 가지고 박사에 도전했을 때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옆에서 봤으니까. 예. 지병을 식초로 치료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와, 그러면 식초가 보통 식초가 아니라 굉장히 각별한 음식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희정 씨가 식초로 박사학위를 받겠다 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는데요. 예. 연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편들어주는 사람, 네. 그 사람이 특히 남편이라면 더더욱 믿음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남편 덕분에 정희정 씨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발효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희정 씨에게 들어보시죠. 제가 발효를 하다 보니 부모님들께 배워왔던 거는 구전되어 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문으로 정립된 게 아니어서 제가 여러 이제 발효 쪽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발효식품 양조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서 대학원의 박사 과정으로 지금 현재 논문이 지금 완료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좀 힘듭니다. 서울에 있다 보니 너무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발효 강국인데 이 발효에 대한 게 정립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발효 식초에 대한 것이 논문도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제 자리 잡아 보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발효식품의 강국인데 네. 발효식품에 관련된 뭐 학과나 뭐 이런 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정혜정 씨가 다니고 있는 곳이 딱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찾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다는데요. 정희정 씨 지인들은 건강을 염려하면서 돈도 안 되는 걸 굳이 왜 힘들게 하냐고 많이들 말한대요. 예. 주변의 사람들이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그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 뭐하러 하니라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왠지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식초를 매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큰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계속 뭐 손으로 해야 되고 정말 제 손이 거친 일을 한 사람처럼 손이 좀 우악스럽게 생겼는데 식초를 계속 해온 거는 제가 정말 식초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견딜 수 있었고 또 견디다 보니 지금 계속 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직업을 찾는 뭐 기준 중에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됐을 때 가장
능률도 오르고 또 보람도 느낀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꾹 참고 지금껏 잘 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할 때 참 행복하다고 했어요. 20대에 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도 자신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면 좋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희정 씨께 앞으로의 꿈 여쭤봤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발효문화공원인데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 정말 우리나라의 발효에 대한 논문 자체가 일단 없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붐이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건강관리법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게 먹는 것이 발효식품이다 해서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발효식초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식초의 성지가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뭐 발효 음식을 먹는 나라는 꽤 많지만 네. 우리나라처럼 이 발효 음식이 발달된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발효 문화공원이라는 꿈이 꼭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정희정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꿈이 있는 분들은 언제나 활기가 넘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저도 나이가 들어도 정희정 씨처럼 계속 꿈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또 그거 하나 배우고 오셨네요. 네. 예. 자, 살아가면서 꿈과 희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도 발효식품으로 우리 울산도 빛내주시고 또 세계에서 활약하는 정희정 씨의 모습 저희가 또 기대를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김영미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97.5